전남도가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830억 원 규모로 백신 생산 시설 등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원을 도심 곳곳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준비 진행 상황을 살펴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두 번의 기름 유출 사고 이후 GS칼텍스 여수 공장이 지역 복지 사업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장학 제도를 중단하며 사업 재추진을 놓고 지역 수산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대비 4.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국내 유수의 바이오 제약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도는 26일 서울에서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어 GC 녹십자 등 기업과 13건의 83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GC 녹십자는 화순 백신 산업 특구에 약 300억 원 규모의 백신 생산 시설을 짓고 프로에텍은 화순 생물의약산단에 100억 원 규모의 알부민 생산 공장을 구축합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셀리드와 종근당, CJ제일제당과 한국콜마 등 기업에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심리 지수는 10월에 82.5로 전월 대비 4.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해 들어 기준치 100을 전후로 등락을 보이다가 7월에는 79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낙관적,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27개국 30개 기구가 참여하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박람회에 이어 10년 만에 열리는 만큼 정원과 도심 곳곳이 박람회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준비 진행 상황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대표하는 분화구 정원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을 200분의 1 크기로 축소해 조성하는데 남북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정원입니다. 이처럼 박람회장 조성공사는 지역 곳곳에서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 박람회의 주제어가 정원에 삽니다인 만큼 도심 전체가 정원으로 조성되는데 저류지 정원과 동천 정원길, 국가정원 식물원의 평균 공사 진행률은 60%를 넘겼습니다. 굵직한 시설 공사는 올 연말까지 모두 끝내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국가정원을 폐장해 박람회 개최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 박람회장을 준비하는 주요 컨셉이 연결과 비움입니다. 주로 그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나무들을 열어서 대규모 사계절 잔디를 심고 겨울길을 조성해 가지고 휴식과 걷는 데 편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3 박람회는 10년 전 박람회와 달리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정원에 조성된 캠핑장에서 순천의 특산물로 꾸며진 식사와 함께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는 가든스테이, 도심과 국가정원을 100길로 연결하는 정원 체험선, 정원에서 해안길까지 4.5km 구간을 맨발로 걸으며 탐방하는 순천만 어싱길이 대표적인 체험 콘텐츠입니다. 개장 전날인 내년 3월 31일 동천 수상무대에서는 K-팝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국가행사의 위상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처음으로 정원 문화를 선도했던 순천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10년 전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순천에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4월 1일 박람회 개막까지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순항하고 있는 박람회장 조성 사업.
전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시가 생활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일사천리 순천 SNS 채널을 통해 생활 불편 민원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사천리 순천은 SNS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내용이 담당 부서에 전달되고 처리 계획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창구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주정차 위반과 소규모 시설 보수 등 생활 불편 민원 147건을 처리했으며 평균 이틀 안에 민원을 해결해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역점 시책을 확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신규 시책과 공약 사업 등 400여 건을 확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청년 인구 유입과 관련해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과 청년 일자리 센터 개설, 관광수산 분야 청년 창업 지원과 대학생 직장 체험 확대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전략 산업과 인재 양성 시책, 체류형 관광 정책 등도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1995년과 2014년 두 번의 기름 유출 사고 이후 GS칼텍스는 수산인들에게 각종 복지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산인들은 GS칼텍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보도국 송하연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네, 송 기자, 지난 월요일부터 수산인들이 집회를 열었다면서요. 네, 지역 수산인들 700여 명이 지난 24일 여수시청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GS칼텍스가 수산인들에게 약속한 복지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하나, GS칼텍스는 황금어장 파괴 협약서 일방 파기를 사과하라. 하나, GS칼텍스는 장학제도 재시행하고 복지사업 지속적으로 시행하라. 네, 당초 GS칼텍스가 어떤 점들을 약속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GS칼텍스는 지난 1995년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사고 이듬해부터 해마다 1억 2천만 원씩을 수산인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급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엔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GS칼텍스는 지역 수산인들과 복지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5억 원씩을 수산인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뭔가요? 지역 수산인들은 GS칼텍스가 3년 전부터 장학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GS칼텍스는 수산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요. GS칼텍스는 장학금 지급을 안 한 건 여수수협과 합의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학제도와 복지사업이 중복되는 만큼 장학제도를 2015년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2015년 여수수협과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수협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약정서가 있었다면 여수수협에서도 장학제도 중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수수협 측에선 이에 대한 의견을 그동안 왜 제출하지 않았던 건지, 또 중단 이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 협상 전개가 왜 되지 않았던 건지 알려주시죠. 우선 여수수협은 해당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단 이후 GS칼텍스와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건데요. 여수수협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GS칼텍스와 접촉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는 반면 여수수협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약정을 맺었다면 약정서가 있을 텐데요. 네, 저희 취재진이 해당 약정서를 확보했습니다. 약정서엔 GS칼텍스가 약속했던 장학제도를 2015년 2월 4일 GS칼텍스와 여수수협이 체결한 복지사업 추진 협약에 따라 2015년까지 시행한 후 종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안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예정인가요? 여수수협은 26일 마지막 궐기 대회를 끝으로 GS칼텍스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인데요.
GS 칼텍스는 지난 20년 동안 장학제도로 24억 원을, 복지사업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만큼 추가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수협이 장학제도 재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GS 칼텍스 본사 상경투쟁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대립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2023학년도 전남 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465명 선발에 3,293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과목별로는 음악이 3명 선발에 62명이 지원해 경쟁률 20대 1을 기록했으며 성별 비중은 7대 3으로 여성이 많았습니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26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29일에 이뤄집니다. 인접해 있는 장흥군과 강진군이 수돗물을 함께 쓰게 돼 주민들이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장흥군과 강진군 한국수자원공사는 25일 강진군 하분마을에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통수식을 진행했습니다. 두 지역은 지난해 11월 업무 협약에 따라 수도시설을 함께 쓰기로 했으며 강진군은 시설 투자비 8억 원을 절감하고 87가구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하수를 사용해온 강진 상하분 마을은 장흥 분토마을과 달리 광역 상수도 시설이 따로 없어 해마다 식수 부족을 겪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장흥군은 강진 상하분 마을의 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어 연간 1,300만 원의 세외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수돗물 공급 사례는 인접한 지자체 간 협력 사업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5일 밤 대구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 입주 점포 중 40%가 타버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에 영업을 하고 있던 점포들이 있어서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걱정이 컸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농산물 시장은 스프링클러 등 현대화된 소방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최근에 자체 화재 점검까지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썼지만 농산물 시장 절반 가까이가 타버리는 일을 막지는 못한 건데요. 최근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열기구와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전열기구나 난방기구의 전선이나 전원 플러그에 손상은 없는지, 먼지가 쌓여있진 않은지, 또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열기구나 난방기구 주위에 화재에 취약한 물건이 있다면 멀리 두시고 또 사용 뒤에는 꼭 코드를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고흥군이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대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고흥군은 지역 농협과 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농업용수가 필요한 농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읍면별로 스프링클러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진의 인기 전통시장인 마량 놀토 수산시장의 올해 마지막 장날이 29일 열립니다. 강진군은 마지막 장날을 기념해 경품 추첨과 기념품 증정 행사를 진행합니다. 마량 놀토 수산시장은 29일을 끝으로 휴식기를 가진 뒤 시설물 등 정비를 거쳐 내년 4월에 다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마량 놀토 수산시장은 지난 5월 개장해 5만 4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장흥군의 슬로시티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슬로시티 연맹 실사단 10여 명은 26일 장흥군청에서 슬로시티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편백숲 우드랜드와 탐진 강변, 보림사 등을 찾았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3월 국제 슬로시티에 가입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앞서 온라인 실사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슬로시티는 자연 속에서 지역 문화를 공유하며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199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으며 국내에서는 완도군과 신안군, 담양군 등이 지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